구조센터의 단골 손님 고라니다. 재활사는 고라니 눈에 후드를 씌웠다. 낯선 환경에 당황해서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어디를 다쳐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걸까? 재활사는 가장 먼저 체중을 잰다. (1년생) 수컷이다.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데려왔다. 마취가 바로 시작됐다. 마취된 고라니는 수의사와 재활사의 손에 이끌려 엑스레이실로 들어간다. 엑스레이 진단 결과 앞다리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아무래도 일단은 절단술까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니를 뼈를 맞추고 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애들 성격이 워낙 예민하고 사람들이 좀 거부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재골절할 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저희가 경험상 많이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검사가 끝난 뒤 바로 수술이 이어졌다. 수술이 결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수술에 들어가는데 이는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단순히 뼈를 맞추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김희종 수의사. 고라니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모른다. 수의사는 고라니의 다리 절단을 시작했다. 이러한 1차 수술이 끝나고 며칠 뒤 고라니가 건강을 되찾으면 2차 수술에 들어간다. 2차 수술은 다리 전체를 절단하는 수술이다. 다친 곳만 절단해 피부를 봉합하면 고라니가 그곳을 짚고 다녀 봉합된 곳이 해진다. 그러면 그 상처로 들어간 세균에 감염돼 죽을 수 있다. 튀어나온 뼈는 와이어로 자르고 무릎은 레이저로 절단한다. 검사부터 수술까지 벌써 3시간째다. 혈관 잡아볼래요? 드디어 고라니 다리가 절단됐다. 경험하겠죠. 잠깐 앉아 좀 떨어지고 계세요. 이거로 시작할게요. 수술 중 마취가 풀린 고라니의 울음이 수술실의 정막을 깬다. 어때? 통증 많은 거 봅시다. 없어? 김희종 수의사는 침착하게 다시 마취를 하고 수술을 계속한다. 수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오늘 수술을 받은 고라니는 앞으로 다리 3개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예상보다 출혈이 심해서 더 힘들었던 수술이었다. 수의사는 고라니의 다리 절단 수술을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수술 매뉴얼을 따랐다. 일단 동물이 들어왔을 때 치료 가능성을 보는데 그 치료 가능성이란 게 애들이 동물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야생에 돌아갔을 때 살 수 있느냐가 없느냐거든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야생에서 돌아왔을 때 그 원래 지냈던 상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그때 절단수 같은 경우도 판단했을 때 그 다리 하나를 잊어버리면서 없으면서 야생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을 때 얘는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단수를 1차적으로 진행했고 2차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던 거고요. 그게 만약에 맹금류였으면은 걔는 다리 한쪽이 이렇게 됐으면은 수술이 만약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으면은 안락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발로 맹금류는 야생에서 사냥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먹이 활동을 못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밤이 깊어가도 구조센터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고라니 수술이 밤 9시에야 끝났지만 다른 급한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길 위에서는 야생동물이 죽어나간다. 전체 도로의 10%를 차지하는 고속도로에서만 매해 2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전문가들은 국도와 지방도까지 합산할 경우 이 수가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 말했다. 로드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단연 고라니다. 하지만 멧돼지 등의 대형 포유류 로드킬도 늘어가는 추세다. 로드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그거는 먼지처럼 사라지거든요. 너구리가 다른 동물에 잡아먹혀서 혹은 까치가 뜯어먹고 없어져 나가는 거 에너지 순환 사이클을 굉장히 정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차 바퀴에 깔리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정말 잔인한 거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본 가장 좀 잔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거의 한 7, 8년 전의 경험인데 고라니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잘 내진 않아요. 아직도 어쩌면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갈 그런 기억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통사고 당한 암컷 고라니였는데 뱃속에 새끼가 3마리 들었었죠. 도로에 흩뿌려지는 생명들. 야생동물들이 조용히 죽어간다. 밤에 사고를 당하면 새벽에 쥐가 사체를 물어가는 일이 많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는 사람이 사는 곳과 분리될 수 없어 도로마다 울타리를 칠 수는 없다. 그래서 생태 통로를 만들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결국 로드킬을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죽은 야생동물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간다. 생명이라는 건 태어나서 죽는 거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진화도 마찬가지죠. 동물이 어떤 한 종이 탄생을 하고 그 종이 멸종을 하는 거는 지구의 역사상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숱하게 많이 봐왔던 제비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과연 제비가 스스로의 진화적인 문제를 안고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함정 또는 서식지가 사라지고 먹이가 사라지고 농약이 흩뿌려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사라진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론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행위 자체가 부질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전국에 11곳이 있다. 2년 전 개소한 이곳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2명의 수의사, 3명의 재활사가 일한다. 보조 재활사가 야생동물에게 먹일 먹이를 돌보고 있다. 수컷 병아리다. 수컷 병아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내린 공장식 사육 시스템의 부산물이다. 인간에 의해 다친 야생 동물들의 식량이 된다.
인간이 닭을 대량으로 키우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진 수컷 병아리들이 태어나는데 이들은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딜레마다.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곳 사람들 역시 이 딜레마를 느낀다. 하지만 수컷 병아리를 쓸 수밖에 없다. 공장식 사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컷 병아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값이 싸기 때문이다. 재활사는 입원실에 있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준다. 첫 번째는 소쩍새다. 유리창에 부딪혀 눈 하나와 날개를 잃었다. 안락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살기다. 올무에 걸려 다리 하나를 잃었다. 사람에게 적대적이다. 천연기념물 201호이자 멸종위기 1급인 혹고니. 재활사들이 입원실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야생동물이다. 얌전한 겉모습과는 달리 일체의 음식을 거부해 강제 급여를 받고 있다. 재활사 2명이 이 일에 힘들게 매달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은 정이 든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이 타요. 이게 사람 손을 타게 되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저희가 타라고 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어미로 인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재활사와 동물은 서로에게 정을 주면 안 된다. 방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없이 서로 정이 들기도 한다. 가장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이 보호되는 맞은편 입원실. 이틀 전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고라니가 몸을 웅크린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를 잃은 충격인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재활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새롭게 구조된 동물이 수술실에 들어왔다. 천연기념물 453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남생이. 목에 낚싯바늘이 걸렸다. 버텨, 잘. 머리 잡아. 이렇게. 머리 잡아. 잡아. 천천히. (13년째) 동물을 돌보는 김영준 선임 수의사가 치료를 하고 있다. 잡고 있어. 수술만 받으면 곧 방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생이는 수의사에게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억색에도 운이 좋다. 얼마 전에도 그 충돌에 의해서 쓰러져 있는 올빼미를 이제 한 분이 데리고 계셨죠. 그래서 뭐 좀 먹여보겠다고 이거저거 뭐 빵도 먹여보고 맹금류인데 이제 뭐 그러셨어요. 거기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저희 센터에 연락을 했죠.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날개뼈가 부러져서 뼈가 튀어나와서 있는데 일주일 정도 방치를 해버리면 뼈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뼈가 썩어버립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죠. 저희가 거의 대부분 안락사 시킵니다. 그분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행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물의 목숨을 앗아간 행동으로 결부가 되죠.
운 좋게 구조센터에 들어온 너구리가 얌전히 진료를 받고 있다. 치료가 순조로워 이 너구리도 곧 방생될 것 같다. 네, 83이요. 다친 야생 동물은 빨리 발견되어 구조센터에 바로 들어오면 목숨을 건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김영준 수의사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다. 일단은 그 해당 시군의 당직실에 연락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그 해당 시군의 당직실에서 그 다른 곳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바로 연락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구조센터들의 우리나라 구조센터를 거의 대부분 24시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이제 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체계를 좀 이용을 하겠다라면 그 해당 시군의 당직실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진료는 개선충에 감염된 너구리 차례다. 일단 털부터 뽑아낸다. 말해줘, 독고 말했다고. 똑같네. 개선충은 야생 너구리에게 드물지 않은 질병이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처참하게 죽는다. 수의사는 조심스레 고름을 닦아낸다. 구조센터에서는 수의사만 분주한 게 아니다. 야외 보호소로 바쁘게 가는 이유진 재활사의 손에 먹이가 들려 있다. 처음 먹이 준 동물 뭐예요? 지금은 고라니. 지난 1년간 26마리의 새끼 고라니가 이곳에 들어왔다. 그중 23마리는 방생되고 3마리만이 보호소에 남았다. 사람을 너무 따랐던 탓이다. 3마리는 현재 방생 대기 중이다. 다음은 야외 보호소의 왕고참 너구리 짬밥이다. 여기서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재활사는 너구리의 다이어트와 행동 풍부화를 고려해 땅을 파고 먹이를 집어넣는다. 짬밥이는 채 20분이 되기도 전에 5군데의 먹이를 모두 찾아 먹는다. 사실 짬밥이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다. 9개월 전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이 낳은 새끼를 모두 물어 죽였다. 하지만 심신이 안정된 뒤에는 모성애를 되찾았다. 짬밥이는 어미를 잃어 보호소에 들어온 새끼 너구리 5마리에 친어미 같은 정을 쏟았다. 야외 보호소의 스위트룸엔 새 한 마리가 도도하게 지내고 있다. 바로 천연기념물 200호 먹황새다. 전 세계를 통틀어 1000여 마리뿐인 희귀종이다. 우리나라엔 한 해 한두 마리만이 찾아온다. 그런 먹황새가 탈진이 되어 구조센터에 왔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상태로 곧 방생될 예정이다.
반대편 횃대까지 날아갔다가 시작점으로 돌아와 정확히 착지하는 수리부엉이만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 4마리 중 3마리는 머지않은 방생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유리창에 부딪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수리부엉이도 방생될 예정이다. 이들은 온전치 않은 몸이라 보호소를 나갈 때는 최상의 몸 상태여야만 한다. 공격하려고. 오, 되게 크다. 날개 한쪽이 안 좋다 보니까. 날개가 꺾인 이 수리부엉이는 방생 프로그램을 잘 따르지 않는다. 무서워. 얘가 제일 무서워요. 옆발차기 하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사람을 보면 위협하기에 급급하다. 부리를 딱딱거리고 몸을 부풀린다. 갈 길이 멀다. 제왈사는 동물이 마음을 열길 기다리고 또 기다려준다. 그래도 여기서 아웅다웅 방생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자동차에 치여 피를 흘리는 고라니가 인근 국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바로 데려왔다. 고라니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다. 치료를 위해 마취 중인데 언뜻 봐도 중상이다. 발바닥을 만져보니 말랑말랑하다. 어린 고라니다. 몇 살 보면 아직 어린이 오래 타요. 한 1년 안 됐죠. 두 뒷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다. 6개월 된 수컷 고라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김희종 수의사는 한참 동안 결과를 보며 정밀 진단을 한다. 얼굴에 고민이 겹친다. 보고 또 본다.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 지금 촉진상으로나 유관상으로 뒷다리 양쪽 다 부러진 상태였고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지금 사람 정강이 뼈랑 발등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뼈가 양쪽 다 부러진 상태입니다. 뒷다리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 다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람이라든지 인력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붓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라니 치유나 수술 후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드물지 않게 찾아오는 피치 못할 상황이지만 김희종 수의사의 마음은 이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처럼 무겁다. 다리가 2개나 부러진 고라니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뒷다리 없는 고라니를 평생 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센터의 보호시설, 적은 예산, 그리고 부족한 인력 탓에 어려운 일이다. 안락사가 끝났다. 다리 3개를 가진 고라니는 야생에서 살 수 있지만 2개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야생 고라니가 2 다리를 잃었던 그 순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모두가 말이 없다. 김희종 수의사에게 심적 부담이 큰 결정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죽은 고라니는 매뉴얼에 따라 폐사 처리된다.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좋아하는 동물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생명을 다시 제가 꺼버린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이렇게 죽을 바에야 다시 야생에 돌려보낸 다음에 거기서 죽게끔 놔두자라는 좀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쩜 좀 생각이 짧았던 게 결국은 나가서 죽을 거면은 고통이 더 길어지면서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은 제 손으로 안락사를 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현명하게 판단이 되고요. 그 안락사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피하고 싶죠. 제가 안 하고 싶죠.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싶은데 판단은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끝을 제가 또 맺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 행위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면 야생으로 돌려보내느냐 못 돌려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데 그 선택이 미뤄지고 더뎌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숙명일 수도 있고요. 뭐 동물 죽이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다음에는 좀 이러한 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구조와 치료 외의 일도 많다. 수술과 진료 틈틈이 홍보와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요즘 특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다. 보조 재활사는 시간 나는 대로 조류 모형을 만든다. 모형에는 사체로 들어오는 야생 동물이나 치료 과정 중에 죽은 동물의 뼈가 사용된다. 완성된 모형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에 기증된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된 동물들을 이용한 이런 그 교육 부재료로서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자기들이 몰랐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 동물들의 특징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동물들이 그런 특징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인식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거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측은 말똥가리, 우측은 참매다. 색만 다를 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골격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 말똥가리는 쥐를 잡아먹고 참매는 토끼나 꿩을 먹는다. 이렇게 잡아먹는 먹이가 다르다 보니 부리와 흉골 그리고 발이 전혀 다르게 발달했다. 이들 역시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먹잇감이 다르니 구강 구조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해질 무렵 센터 앞 운동장에 모인 수의사와 재활사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수리부엉이 3마리의 야외 비행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먼저 비행 훈련을 시작한 부엉이는 한쪽 눈이 비정상이다. 제대로 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역시 어려운 비행. 결국 훈련은 중단됐다. 방생은 아직 무리다. 다음은 재활사들의 기대가 큰 수리부엉이다. 건강 상태도 좋고 훈련 과정도 훌륭하게 마친 다크호스다. 잘 날 수 있는지 보자. 달리겠습니다. 재활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잘 날았다. 성공이다. 이 수리부엉이는 곧 방생될 것이다. 계속 좁은 장에서 좁은 데서만 보면은 되게 잘 나는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밖에 나와 보면은 되게 못난 애들이 많아요. 이런 거 안 해보고 방생했다가 방생 뭐 할만한 애가 아닌데 방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비행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높은 곳에 여유롭게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황조롱이처럼,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철새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이들 수리부엉이에게도 곧 찾아올 것이다. 야외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재활사들이 다시 분주하다. 다리 하나가 잘려 이곳에 들어와 치료를 받게 된 너구리는 오늘 자연으로 돌아간다. 오늘 방생될 동물은 너구리 둘이다. 나가기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를 뽑는다. 이번에는 인식 칩을 피하에 넣는다. 했던 부분이 피하에다가 이렇게 인식 칩을 피부 아래에 넣어 센터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면 이 너구리가 다시 구조센터에 들어왔을 때 몸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가 없네? 네. 이런. 맞아. 혈액 검사 결과 너구리들의 건강은 양호했다. 수의사는 방생 허가를 냈다. 너구리 방생 원칙은 구조된 곳에 어두울 때 풀어주는 것이다.
이 너구리들이 구조됐던 아산만으로 출발한다. 먼 길을 배웅해주는 재활사의 마음은 어떨까?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매직도 잘하고 야생에서 적응 잘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이야. 너구리는 올무에 걸려 다리를 잘리고 피를 흘렸던 그곳으로 6개월 만에 돌아왔다. 재활사는 처음 발견했던 그곳에 너구리를 풀어줄 것이다. 먼저 탈진했던 너구리, 다음엔 다리가 잘렸던 너구리가 방생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인간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졌던 야생동물이 다른 인간의 도움을 받아 자연으로 되돌아갔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구조를 나가면 왜 살려주냐, 얘들이 다 곡식을 다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잡아야 될 방구에 너희들은 살려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얘들 개체수가 없어지면은, 이제 곡식을 먹으러 내려오는 개체수가 없어지면 이제 산에서 이제 그 위에 포식자들이 이제 또 밑으로 민가로 또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동물이나 그 위에 포식자나 서로 이제 다 생태계 안에 다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 손가락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허리가 부러져 버려서 여기까지 들어온 동물이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가만히 숨 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하죠. 통계 수치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 선상에 서 있는 그 생명체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이 다른 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가에 인식을 할 수 있죠. 누구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생명이란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제 1순위 가치인데, 그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이 죽거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섭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사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인 삶을 영위하는 동안 야생동물은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위한 배려, 아니 그보다 먼저 야생동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란 인식만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